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저는 이 말을 너의 때를 알라, 너의 시절을 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것을 알면 경거망동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나의 때를 내가 알면 나는 거기에 그냥 순응해서 가면 된다. 조선시대 후기에 그 홍성모라는 할아버지가 동국세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우리나라의 풍속을 월별로, 자, 이달에는 뭐 이거 1년 12달에 대한 세시 풍속을 월별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자, 요런 월과 계절에 따른 풍속 내지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월별로 어떤 풍속이 있었고 자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음력으로 한 거예요. 음력. 자, 먼저 정월부터 시작하죠. 정월을 명리에서는 인월이라고 해요. 인월. 자, 매년 띠가 바뀌는 달이죠. 인월. 그래서 명리에서는 인묘진, 그래서 인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걸로 보죠. 자, 이때는 설날이 있어요. 설날. 이것을 원일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새해의 꿈을 새로 심기 시작하는 달이죠. 그리고 정월 마지막쯤 가면은 뭐가 있냐면 입춘이 돌아와요. 입춘. 양력으로는 2월 4일 정도 되죠. 이때부터 이제 띠가 바뀌는 걸로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있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날 지불놀이를 하면서 애군을 퇴치하고 또 귀발기술이라든지 건강부스럼, 자, 건강을 해치는 애군도 물리치고, 그래서 정월 대보름 행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로 가면은 이게 이제 묘월이죠. 묘월. 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자연에서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 나와서 막 사방으로 온천지 퍼져가는, 그래서 새싹이 좌우 확산하는 시절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되면은 진월이 오죠. 진월. 자, 용진자죠. 용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자, 농사의 첫걸음은 모짜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대개 보면은 봄 가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로 비가 간절하게 요구될 때가 이 진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시에서는 삼진날이죠. 삼진날. 그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올 때예요. 자, 그리고 한식과 청명이 있어요. 한식날 조상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자, 청명, 한식 있는 진월. 그 다음에 4월이 되면, 여기가 4월이죠. 자, 4월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는 이제 모든 만물들이 만개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세시에서는 4월 초팔 행사가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4월 초팔 날은 대단한 축제일로 이렇게 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월은 단오가 있어요. 단오.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연에서는 꽃봉오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양력으로 2월이죠. 장마가 시작되는 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월. 자, 6월에요. 6월 15일 유두날 있어요. 유두. 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한다. 이런 날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한참 더울 때 삼복더위가 있어요. 양력 7월 삼복더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건강식을 먹으면서 더위로 인해서 쇠약해져가는 체력을 보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신월 7월입니다. 자, 7월 하면은 7월 칠석이 있어요. 그리고 백중날입니다. 이때는 일꾼들한테 휴가를 주는 때예요. 그리고 자연에서는 이제 열매가 이렇게 연글기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 다음에 6월. 6월이면 8월이죠. 자, 8월 15일 한가위.
우리나라 명절 중 가장 으뜸가는 명절 중에 하나죠. 추석. 자, 그리고 이 유금은 그야말로 그동안 연그러왔던, 햇빛을 쨍쨍 받아서 연그러왔던 그 열매가 딱딱한 씨앗을 만드는 달이에요. 그래서 6월은 결실의 계절이다. 그래서 유금은 굉장히 딱딱한, 열매가 익으면 딱딱하죠. 호도 딱딱하죠. 밤 딱딱하죠. 콩 딱딱하죠. 이렇게 딱딱하게 익어가는 계절 6월. 그래서 씨앗이 결실을 맺는 달이다. 그 다음에 수월이죠. 9월. 구구절 하면 중량절 그래요.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가는 달입니다. 그리고 수월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농사지었던 곡식들을 추수해서 저장해두고, 자연에서는 씨앗을 땅속에 저장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관해두는 시절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 단풍놀이를 즐기죠. 그 다음에 해월입니다. 해월은 10월이에요. 자, 10월은 10월 상달 해가지고 1년 중 가장 좋은 달로 여겨요.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해놨겠다. 풍요롭죠. 먹을 거 많죠. 그리고 일꾼들은 한가하게 쉬죠. 그래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계절이다. 그리고 이때 조상들한테 가장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일명 시제 행사입니다. 시제 행사. 그리고 이 해수 속에는 간목이 들어있죠. 간목에 장생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때부터 자연은 이미 내년에 싹 틔울 씨앗이 잘 발화되도록 준비하는 때입니다. 해월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월이에요. 자월 11월. 동짓달이죠. 밤이 가장 긴 때입니다. 이때 자연은 자수하면은 씨앗이요, 씨앗. 사람으로 말하면 정자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시키는 씨앗. 이때 자연에서는 동짓달에 이미 새 생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축월입니다. 12월. 섣달이죠. 자, 이때는 옛날에 궁중에서도 이렇게 약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줬다고 그래요. 일종의 건강을 보충하는 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축토는 만삭한 여인의 형태예요. 그래서 자연에서도 봄에, 그러니까 인월에 새싹을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달입니다. 물론 이때 축토는 꽝꽝 언 동토이지만 자연에서는 이미 그 속에서 내년에 새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이 이제 윤달입니다. 윤달. 자, 윤달은 음력과 양력의 차이로 인해서 약 3년마다 한 번씩 한 달을 더 끼워 넣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때는 무슨 일을 해도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그래서 윤달 되면은 수의도 장만하고 이장하는 풍습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속설입니다. 굳이 윤달에 안 해도 돼요. 좋은 날 잡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윤달에 이장을 많이 하고 수의를 장만하는 풍습은 이 동국세시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2달별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봤는데, 요거를 적용해서 아주 추운 겨울에 태어난 사주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주는 섣달 보름날 태어난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축축하니 되게 추워 보이죠? 또 신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썰렁해 보이죠? 자, 언뜻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연주와 월지가 복음으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자, 무일주니까 연과 월이 공망이에요. 그리고 관성이 없어요. 무관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연월이 이렇게 복음이니까 부모덕, 형제덕 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고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아요. 자, 추운 한겨울 축월에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토금상관이죠. 토금상관은 인성을 좋아한다. 여기 일지에 오화 인성 있죠. 이 오화 하나가 축월의 냉기를 대표주죠. 그리고 이 배우자 궁을 양쪽에서 금 세력이 포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 궁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배우자 궁에 있는 오화가 이 추운 겨울의 냉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배우자 덕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갑진대운 정묘년에 결혼을 합니다. 자, 간목이 오니까 없던 관성이 나타났죠. 그리고 정화가 오니까 오화가 동하죠. 배우자 성과 배우자 궁이 모두 동해서 이때 결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묘년의 정화, 인성이죠. 인성은 뭐죠? 도장 찍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다 합니다. 자, 이렇게 춥게 태어나면은 몸도 차가워요. 그래서 냉성 체질입니다. 건강은 좀 안 좋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대운이 목화운으로 쭉 흘러왔어요. 중년의 삶이 그런대로 편안했겠다. 자, 이렇게 춥게 태어났어도 이 추움을 해소해주는 따뜻한 글자가 있든지 대운이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무난하게 살 수 있다. 자, 이런 거를 제시해주는 사주 예문입니다. 자, 이렇게 때를 알고 시절을 알면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운의 흐름을 순탄하게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너의 때를 알라. 자신의 때와 시절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자, 자신에게 주어진 때와 시절을 아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도 되겠죠. 자, 우리 모두 때와 시절을 알고 분수에 맞춰 삽시다.